앞 영상에서 메타인지가 이제 우리 맵스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메타인지는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개념을 공부할 때 보통 코끼리나 원숭이를 소개를 하거든요. 이 코끼리, 원숭이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입니다. TV에서, KBS에서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유튜브에도 있어요. 거기 나오는데, 코끼리한테 거울을 갖다 주면은 이 거울 속에 비친 다른 코끼리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코끼리가 누군지 한참을 코끼리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거울을 본 코끼리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리도 움직여보고 코도 움직여보고 하면서 그 움직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저기 비춰지는 저 모습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는. 당연히 이제 코끼리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숭이한테도 마찬가지죠. 원숭이를 이제 데려다 놓고 저 높은 곳에 이제 바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막대기라든지 밧줄이라든지 원숭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다 놓게 되면은, 원숭이가 그 밑에 있는 도구들을 보고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해서 바나나를 내려서 혹은 자기가 이제 취해서 먹거든요. 이 지금 도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 바나나를 내릴 수 있을까? 혹은 또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원숭이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들, 뭐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하는 행위를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인간에게는 이제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를 보면은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그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학생이 있어요. 수학을 가르쳤던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질문을 차근차근 던져보면은 수학적인 그 어떤 직관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죠. 수학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남다른 학생이었어요. 오, 되게 똑똑하다 너,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 실제로 보면은 수학을 빼고 나머지 이제 국어나 사회 과목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 성적은, 수능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고3이었는데. 그래서 수학이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 수학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카이를 갈 수가 있겠는데, 이 수학이 안 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뭐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왜 이제 수학이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고 해서 그 학생을 선뜻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이제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그 학생 가르치면서 조금 일찍 이 친구를 만났으면은 훨씬 더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을 텐데, 제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좀 더 이제 수학을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좀 잘 가이드 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원래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아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좋아했었는데, 중2 때부터 수학이 끔찍히도 싫어졌대요. 왜 그랬냐면은, 학원을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교 선행학원을 다녔는데, 그 선행학원을 다니면서 이 숙제가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숙제가 뭐 100문제, 또 50문제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는데, 이 학원 숙제를 못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제 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뒤에 답을 보고 외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학적인 흥미를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수학에 대한 지식들을 기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화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요렇게 푼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절차들을 기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학 실력이 늘 수가 없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고,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혹은 또 어떤 생각이 어떻게 더 적합한지, 어떻게 더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따져가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읽어내는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지? 이 개념이 이러하니까 요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럼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해봐요. 안 풀려요? 어려운 문제는 풀릴 리가 없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지? 그럼 자기가 문제를 풀어갖고 개념을 적용했던 과정들을 쭉 한번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되뇌어 본단 말이에요. 그 되뇌어 보고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개념들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어떤 성찰 능력이 발전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학과 관련된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소위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하지를 않죠.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집도 있죠. 개념, 유형이라는 문제집이 있죠. 거의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게 예전에 이 문제집이 나왔을 때 제가 라디오 광고를 들었는데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굉장히 이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완전 이제 수학이 이 기계적인 학습이 되어 가는구나, 유형화된 학습이 되어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장 이제 자기가 창의적인 능력 혹은 또 많은 생각들을 발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는 그런 시험에서는 우리 소위 말해서 양치기라고 하죠.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고 그 풀어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을 보는 풀어낸 그 유형화된 문제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 갖고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학교 시험이나 아주 이제 단순화된 그런 아주 쉬운 형태의 시험에서는 적응을 잘하죠. 좀 결정적으로 수능이라든지 수능에서도 이제 좀 높은 이제 생각을 요구하는 이런 시험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좀 더 이제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자라고 한다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킬러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막 여러 학원을 전전하면서 좋은 문제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지금 얼마나 이제 양치기화되어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내가 읽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흐름으로 내가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읽었던 글 속에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조망한다 혹은 또 이제 관조한다라고 하죠. 내가 읽었던 글의 흐름을 논리적인 형태의 흐름을 쭉 떠올리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객관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걸 쫓아가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이 우리가 어렵다, 점수 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큰 틀에서 국어 지문의 내용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글을 읽게 되면은 그 개별적인 우리가 보통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본다 그러죠. 글의 내용 안에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지가. 이제 내 사고가 그 안에 매몰이 돼서 왠지 이걸 읽으면 이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고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글 속에 파묻혀 있으면 글의 큰 형태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가 없죠. 이런 글을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도식화시키는 이런 성찰 능력이 없으면 국어 능력이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 다른 과목들에서 다 이제 비슷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객관화시킨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 지식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 혹은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식들, 혹은 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읽고 있는 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데이터들을 내 머릿속에서 객관화시켜서 인식하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어렵죠.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맵스라는 저희 이제 더뎁스 학습전략연구소에서 만든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당연히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해요. 여러 이제 검사 대상들, 예비 검사 대상자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표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결과를 봤어요.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 시험을 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학업 성취를 거두고 있는지 후속된 조사를 하죠. 당연히 우리 검사가 제대로 그 학생의 능력을 얼마만큼 읽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읽어낸 능력이 실질적으로 학습 전략으로서 혹은 또 학업 능력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은 그 학생이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보이는지를 추적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검사에서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다, 혹은 또 매우 높다, 높다, 매우 높다라고 판단됐던 학생, 요 학생들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이 학생들이 딱 한 명을 빼고 전부 다 자사특목고를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교 1등부터 시작을 해서 전교 15등 안에 들어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정도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섣부른 결론일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아주 높은 학력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있죠. 영재학교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외고, 국제고,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여기에서 이제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 최상위권의 상위권도 아닙니다. 아주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은 메타인지 능력이 높거나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메타인지 능력과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구조화하는 능력,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기억하는 능력, 이제 이 논리적인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죠. 자기가 읽고 있는 대상 혹은 인식하고 있는 대상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구조화시켜서 기억한다라고 혹은 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밀접하게 이제 메타인지 능력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논리적인 이해 능력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이 능력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명문일반고나 혹은 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인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외고, 이런 학교에서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속에서 잘 알 겁니다. 이제 요즘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고등선행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렇게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시작한 만큼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급해서 일찍 시작을 했겠죠, 그죠? 성격이 급해서, 혹은 또 이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찍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해 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수학 선행을 할 때나 국어 선행을 할 때나 언어적인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제 수리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 너무 서둘러서 이제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한테 충분히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나 성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차근차근 그 능력들을 길러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언어적인 이해 능력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문들 많아요. 수능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문학 지문들이 있죠. 이런 지문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제자들이 가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가려놓고, 그리고 이제 줘야 될 문장들을 좀 빼버리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비어있는 정보들이 뭔지 추론을 해서 알아내야 된다든지, 혹은 또 특정한 이제 단어들을 반복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이제 중요한 용어를 주고 나머지를 이제 대명사로 처리를 하면서 그 대명사가 지시하는 바가 어떤 특정한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형태로 지문을 학생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잘 조직을 해놓은 그런 형태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갖다 놓고 강독을 하라 그래요. 당연히 강독을 할 때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집단화된 어떤 국어 교육을 통해서는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국어 수업을 학원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기르죠.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읽어내고 그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들은 뭐고 하는 논리적인 이해 능력과 성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강독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근차근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해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메타인지 능력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긴 시간 동안 차분히 이제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여유를 갖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